잼 없는 날에는 잼잼한 펀치 어떠신지요? 비판 비스무리한 그것 사운드 트랙의 노잼 셀렉트 시간입니다. 자, 대외적인 비판 여론을 탐구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과연 제가 어떠한 구성으로 노잼 셀렉트를 가지고 왔을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인트로 삼아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이 작품의 정체성, 액션물이죠. 그리고 범죄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세계관을 다루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과 관련된 비판 그리고 여론들이 상당히 좀 형성이 돼 있는 것을 캐치해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좀 재미가 있는 게 작가에 대한 가십이 이 작품의 평판에 대한 그런 영향을 좀 끼치고 있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이런 밈들은 많이 접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헌터 작가 토가시 같은 느낌으로 뭐 이래라 토가시 이런 식의 밈이 많고 장기 휴재를 일삼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이제 우스개 밈들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사실 그게 일부 작품 때문에 굉장히 과장되게 많은 것처럼 보이는 거지 결코 일반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작가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가십들이 좀 존재하는 그런 작품이어가지고 여기에 대한 여론도 제가 한번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모로 좀 풍성한 그런 노잼 셀렉트가 오랜만에 좀 전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제가 얘기하는 역량에 따라서 그 내용물은 바뀌겠죠.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블랙 라군 일기를 감상한 당신 무슨 생각하니? 흑화할까 안 할까? 좋은 친구들 뭐해? 예,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네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자, 제가 과연 이러한 메인 DC들을 가지고 어떠한 이야기를 펼쳐낼까요? 여러분들 좀 궁금하신가요? 제발 궁금하셨으면 좋겠는데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역시나 저는 제가 할 일을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첫 번째 시선 돌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첫 번째 시선입니다. 과연 작품의 주인공인 록이 흑화를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여론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제가 꿀잼 셀렉트에서 이 캐릭터에 대해 평했던 거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유니크한 캐릭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악의 소굴에 있는 캐릭터지만 선한 마음 그리고 일반인의 감성을 품고 있다는 것이 이 작품 상에서는 상당히 유니크하게 비춰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특수 포지션인 것은 아마 다들 부정하지 않으실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캐릭터가 과연 타락을 할 것인가 아니면 타락하지 않고 그대로 그 캐릭터성을 유지한 상태로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좀 걱정 어린 시선을 보내시는 그러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 의견을 표출하시는 분들의 스탠스는 록이 흑화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어찌 보면 당연하다면 당연한 그런 시선이에요. 왜냐면 록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사실상 스토리에 열쇠를 쥐고 있는 캐릭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캐릭터가 변모하게 되면 당연스럽게도 작품의 판도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노파심이 상당 부분 반영된 그런 여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저는 그런데 사실 이 여론을 보면서 갑자기 좀 그런 생각이 얼핏 들었어요. 혹시 이것이 이 작품을 보신 시청층의 인지 부조화의 산물이 아닐까. 이분들이 아마 록의 변화를 반대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본인들이 록에게 감정이입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캐릭터가 선역으로서 그리고 어느 정도 정의로움을 유지한 상태로 계속 이 작품의 중심을 채워나가 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시선일 수 있다는 건데요. 갑자기 이런 생각으로 좀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다 보니까 뜬금없이 데자뷰를 하나 느낀 게 있었어요. 바로 제가 12회 때 다뤘던 오버로드, 이 작품의 노잼 셀렉트에서 다뤘던 그 여론이 있었는데, 당시에 제가 어떤 설명을 했었냐면 작품의 주인공인 아인즈 울 고운이라고 하는 인물은 감정이입을 하기가 좀 힘든 인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블랙 라군의 록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감정이입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맥락들이 좀 눈에 띄었던 건데, 저는 이 두 캐릭터가 요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확실하게 공통점이 있는데 결론이 약간 차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하고 싶거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 두 명은 일단 명백하게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내면에는 평범함을 감추고 있고 굉장히 일반적이고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의 태도를 내면에 감추고 있단 말이죠. 단지 이 두 명의 캐릭터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공통점이 있는데 차이점이 뭘까요? 바로 아인즈 울 고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악행을 스스로 자신있게 능동적으로 저지르는 그러한 인물이라는 데 차이가 있고요. 록은 그에 반해서 본인이 악행을 딱히 저지르고 싶진 않지만 본인이 속한 집단의 생리, 그리고 자신이 속할 수 있는 터전을 지키기 위해서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록은 선인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고 있고 본인이 하기 싫은데 억지로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정이입을 일으킬 만한 그러한 요소들이 꽉꽉 들어차 있는 인물이라는 거죠. 이 여론이 약간 인지부조화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제가 봤을 때는 록은 이미 악인이 맞거든요. 왜냐면 뭐 작중에서 나오잖아요. 함선을 테러하거나 뭐 약간 불법적인 행위들을 저지르고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뭐 사인도 받고 운반책으로서 일도 다 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록이라고 하는 인물이 악인이 아니라고 단정하는 것이 굉장히 좀 이상한 거라고 저는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으로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록은 어쩔 수 없이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그리고 내면의 그러한 묘사들이 굉장히 선인, 일반인으로서의 그 풍모들이 많이 비춰지기 때문에 록을 선역으로 계속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록이 흑화를 하냐 안 하냐에 대한 그러한 이제 여론들이 형성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노파심도 느끼시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좀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뭐 그런데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단순히 스토리의 판도가 바뀌는 게 싫기 때문에 이러한 스탠스를 유지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제가 넘겨짚고 넘겨짚어서 내린 결론인 겁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연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떠하신가요? 기회가 되시면 참여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두 번째 시선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작품은 범죄 액션이 주가 되는 그러한 작품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장르에게 항상 달라붙는 고질적인 여론이 존재합니다. 바로 악인을 미화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여론인 건데요. 우리나라의 정서로 생각해 보면은 이제 조폭물 같은 것들을 예로 들 수가 있겠죠.
범죄자를 미화한다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영역인 건데 이 작품도 역시나 그것이 존재합니다. 근데 저는요. 이 여론에 대해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그냥 아예 입장이 없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마 맞을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미 정체성이라는 게 다 완성이 된 사람이고 작품의 어떤 불가한 부분과 가능한 부분을 판별할 수 있는 눈이 형성되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입장을 낸다는 것이 굉장히 미묘한 영역인데 그냥 뭐 되게 사무적인 느낌으로 이 작품이 미화를 하고 있느냐 미화를 하지 않고 있느냐의 그 영역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판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작품 만화 같은 경우는요. 15세 이상 관람가로 설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좀 놀랐어요, 사실 이걸 보면서. 당연스럽게도 성인만 이용이 가능한 그런 만화일 줄 알았는데 청소년도 볼 수가 있는 만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청소년의 정서에 좀 영향을 끼칠 만한 여지가 있긴 하겠죠. 하지만 요즘 청소년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의 사리 분별은 다 할 줄 알 거다.' 이러한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뭐 여러분들의 판단이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자, 다음으로 이 작품이 과연 악인을 미화하고 있는 그러한 사상들이 좀 엿보이는 작품이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저는 이 장면을 좀 언급을 하고 싶더라고요. 역시나 또 등장을 어지간히 하게 되는 회차인 건데 7 회차가 있습니다. 록과 레비가 언쟁을 펼치는 부분이 있었죠. 이때 당시에 록이 로빈훗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거든요. 물론 그 대사가 레비와의 언쟁 도중에 화가 나서 그냥 막 지른 대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그 로빈훗에 대한 이야기는 록의 정서가 반영된, 그리고 작가의 생각이 반영된 그러한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로빈훗이 없다면 본인이 로빈훗이 되면 되지 않느냐, 이러한 대사였는데 이것이 저한테는 약간 조금 미묘하게 들리는 측면이 있긴 했었습니다.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악행을 일종의 합리화하는 그러한 대사가 아닌가, 이러한 식으로 좀 받아들여질 만한 여지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마치 본인들이 의적인 것 마냥 그렇게 포장을 하는 대사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작품을 보시면요. 블랙 라군, 즉 라군 상회에서 일삼고 있는 악행은 의적의 그 행위와는 굉장히 괴리감이 있고 거리감이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내숭을 부린다든가 자각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은 거의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확실하게 악행을 하고 있다는 걸 인지한 상황으로 그렇게 서술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라군상의 삶을 상당히 멋지구리하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들이 부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뭐 당연한 거죠, 이거는. 그렇다고 뭐 라군상해가 악행을 저지르면서 시궁창에 사는 그러한 모습을 그리고 있는 작품으로 이 애니메이션이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사람들이 그걸 재미있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뭐 만화상의 작법으로 충분히 우리들이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거긴 하죠. 그리고 뭐 단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들의 상사격이라고 할 수 있는 호텔 모스크바의 발랄라이카인가요? 그 인물과 그리고 3 화패에 등장하는 샹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도 많은 팬층이 존재하는 걸 우리들이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들의 삶도 굉장히 멋지구리하게 그렇게 묘사가 많이 되고 있긴 하죠. 그런 것들로 봤을 때 악역을 미화한 것으로 우리들이 볼 수 있는 여지들은 역시나 많이 산재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들을 만약에 정부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그러한 특수 요원들이라고 생각하고 이 작품을 봐도 그렇게 괴리감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이들이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고 멋진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는 측면들이 있긴 하기 때문에 역시나 그 범주로 우리들이 고민을 해 보면 악역 미화라고 하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기는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뭐 어찌 되었든 간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살짝 해 보긴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입장이 없습니다. 제가 뭐 이것이 누군가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악역을 미화한 거기 때문에 유해 매체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너무도 정체성이 완성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 가지고 딱히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과감하게 어떤 코멘트를 남긴다든가 혹은 너무 좀 조심성 없게 코멘트를 남기는 거는 약간 미묘한 영역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기는 것이 올바른 것 같은데 뭐 이미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 악역 미화하는 쪽으로 좀 기울어지긴 했네요. 어 뭐 본질은 본질인 거고 재미는 재미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우리들이 차이점을 두고 구별을 할 줄 안다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보면서 두 번째 시선을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마지막 시선입니다. 자, 제가 어째서 마지막 시선의 제목을 모에모에라고 명명을 했을까요? 이 작품의 작가의 행보,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셨다면은 아마 이해를 하실 텐데, 이 작가가 논란에 휩싸였던 작품이 있습니다. 일명 모에모에 나치스, 이 해당 동인 작품의 커버 일러스트를 그렸다는 이유로 굉장히 다양한 가불론박에 휩싸인 그러한 인물로 현재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작가의 사상이 좀 의심되기 시작하는 거죠. 작가가 나치를 흠모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우리들이 좀 해석을 해볼 여지들이 생기는 건데, 근데 블랙라군이라는 작품을 다들 보신 분들이면 아시겠지만은 당시 작품에 등장했던 백인 사회주의 단결 당이라고 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집단의 행보를 보면은 진짜 우스꽝스럽거든요. 네오나치를 표방하는 집단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면 적절할 것 같은데, 뭐 군가를 과장된 몸짓과 행동으로 부른다던가 쓸데없이 눈물을 흘리고 뭐 그 밖에 다양한 우스꽝스러운 광대 같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 그러한 집단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만 보면은 작가의 사상이 '나치를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닌가?'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만한 여지가 있는데, 오리지널 나치, 2차 세계대전 때의 나치를 이제 그려낸 걸 보면, 작품상에서의 얘기입니다. 이때 당시의 모습은 굉장히 인간미가 넘치고 또 본인들이 죽음의 상황에 처했을 때 굉장히 덤덤하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이러한 좀 멋있는 느낌으로 또 그려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작가의 정확한 의도 그리고 사상이 어떤지 잘 파악을 못 하겠더라고요. 뭐 혹은 이런 걸 수도 있습니다. 오리지널 나치는 내가 인정한다. 하지만 현재의 네오나치를 표방하고 있는 집단은 명백하게 가짜들이고 난 그들의 사상을 우스꽝스럽게 생각한다. 이러한 정서가 반영된 결과물일 수도 있거든요. 혹은 그냥 뭐 사상이라든가 이런 건 관심 없고 그냥 나치 군복이 마음에 들어서 그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작품상에 녹여내는 그러한 경우도 일부 있기 때문에 뭐 둘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어찌 되었든 간에 명백한 잘못이죠. 이러한 쟁점에 놓인 것도 어이가 없고, 나치라고 하는 집단이 사실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흑역사 집단이라고 우리는 다들 평가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독일에서도 현재까지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다들 아실 수가 있죠. 그런데 유독 일본에서만 뭐 네오나치라고 하는 집단, 뭐 이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 좀 분포가 돼 있긴 하지만 이런 거에 로망을 품는 형태를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래 가지고 상당히 좀 눈꼴 시린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한 판단은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제가 두 가지 쟁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또 한 가지의 쟁점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헌터 헌터라는 작품을 다들 아시겠지만은 거기서 유명한 밈이 있죠. 이레라 토가시,
제가 아까 전에 인트로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과 아주 일맥상통하는 맥락의 쟁점입니다. 작가가 일권 단행본에 이런 내용을 적었대요. 제가 이거를 꺼라위키에서 긁어왔는데 이런 식의 대사입니다. 4년마다 단행본을 내는 것 같아요. 마치 올림픽 같네요. 다음 권도 4년 뒤에 뵙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대사를 단행본에 첨부를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이때 당시만 해도 이게 우스꽝스러운 그냥 작가의 유머 코드 정도로 인식이 됐었을 거예요. 그런데 꿈은 이루어진다. 무려 10권이 4년 7개월인가요? 그 정도의 텀을 두고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이 작가가 과연 블랙라군을 연재할 생각이 있는 사람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좀 고심을 해보게 되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뭐 실제 이러한 요소 때문에 욕을 먹는 작가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방금 말씀드렸던 헌터헌터 작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요치바랑 작가, 이분도 동일한 논란에 휩싸여 있는 분이죠. 휴재가 너무 길다. 단행본이 진짜 느릿느릿하게 나온다라고 해서 많은 이제 시청층 내지는 독자들에게 핀잔을 받고 있는 그러한 인물들인데, 이분들은 사실 욕을 먹더라도 좀 어느 정도 커브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일명 소년 만화 내지는 대중성이 좀 가미가 되어 있는 그러한 작품을 연재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팬들이 확보가 되어 있고 그 팬층이 굉장히 두터운데, 블랙라군이 과연 그 분들이랑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정도의 명성과 대중성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블랙라군은 대중을 위한 작품은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그 소비층만을 타깃으로 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과연 작가가 4년에 한 번꼴로 단행본을 낸다라고 했을 때 팬층이 얼마나 유지가 될 것이며 그들이 이탈하는 가능성이 없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쉽사리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작가는 위기 상황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사실 이 작품에 뭐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잖아요. 범죄 미화다, 악인의 행보가 너무 멋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논점들과 쟁점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리스크는 우리들이 흔히 이제 오너 리스크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이 작품을 집필하고 있는 주체, 어떤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체의 사장,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리스크가 가장 큰 요소가 아닌가, 이런 식으로 좀 돌려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러한 쟁점들이 이 작품에 좀 녹아들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판단을 좀 내려보면서 저는 노잼 셀렉트를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나름대로 꽤 재미있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거를 전달해 드린 것 같고요. 또 이러한 시선들, 저러한 시선들 다뤄보면서 이 작품에 대해서 조금 더 곱씹게 됐다는 그 부분이 꽤 인상 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사운드 트랙의 엔딩에서 여러분들을 배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딩 멀지 않았습니다. 금방 다시 찾아올게요. 자, 여러분, 라디오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이제 엔딩입니다. 우리들이 흔히 음식 먹을 때 내 취향의 음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건 내 맛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 작품도 그 맥락에서 생각해보면은 제 맛이 기본적으로 아닌 작품이긴 하죠. 하지만 역시나 나름대로의 명성이 있기 때문인지 그 맛이 어느샌가 제 입맛에 감도는 것을 좀 느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역시 취향에 맞는 신문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산뜻하게 다가오는 측면이 있는 것 같긴 해요. 다만 뭐 언제나 성공할 수는 없는 거니까 약간의 노파심과 함께 사운드 트랙에서 앞으로 어떠한 작품을 다뤄야 될까, 여기에 대한 좀 숙제를 항상 좀 떠안는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 저한테 남은 과제가 과연 사운드 트랙에서 메카물이라던가 약간 어두운 톤의 작품을 다뤄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거든요. 제가 그런 종류의 작품을 진짜 잘 못 보는 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좀 들고 오기에 약간 제약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조금씩 훈련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종류의 톤의 작품을 가지고 올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게끔 계속 조금씩 자극을 늘려나가는 건데, 아마 수건 사업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종류의 톤의 작품을 들고 온다라고 하면. 그래서 뭐 그것을 조용히 흐뭇하게 지켜봐 주시면 참 감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곁들여 보면서 사운드 트랙은 이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나처럼 다음 편에 제가 어떤 작품을 들고 올 것인가 예고를 살짝 드려야 되겠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고생 정말 많이 했어요. 멘탈 케어가 필요한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다음 편은 제가 좋아하는 일상물 깔끔하게 한번 들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브리핑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꽤 재미있게 보셨을 테니까 그 부분에 힘입어서 이 라디오도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대중성이 있는 작품을 또 하나 들고 올 거니까요. 그때를 기대해 주시면서 사운드 트랙의 앞날을 흐뭇하게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이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사운드 트랙이었습니다.